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내년 말 사용을 끝내기로 했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한이 최근에 연장됐습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가 함께 논의한 결과였는데요. 사용 연한을 연장하는 대신에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운영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마는 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장해온 인천 시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유정복 인천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날 수도권 뉴스,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 오존과 수트로 한 번 더 걸러서 고도로 정수 처리된 수돗물 아리수가 공급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6개 정수장 모두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춤에 따라서 지난해 말 시민 90%에게 공급되던 고도 정수된 수돗물을 100%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기존의 정수 처리 공정에 오존 소독과 수트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한 것으로 최근 확산된 녹조로 발생하는 냄새 그리고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퀸의 Love of My Life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인천과 서울, 경기도, 환경부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의 정책 협의에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정복 인천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나온 수도권 매립지 합의안 내용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내용은 첫째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전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것과 또 매립지 관리공사도 인천시에 이관하고 또 그의 매립지 반입료 가산금을 매년 약 500억 원을 인천시에 지원하고 또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 수도권 매립지 3-109를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잔여 부지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합의에 대해서 일부 주민단체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현실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내년도 매립 종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 정부 서울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매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5년 내지 10년 정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놓고 매립 종료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인데 이번 합의의 핵심이 바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추진단에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는 동안에 최소 면적인 3-109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께 잘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을 만나서 면담할 계획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분들을 포함한 시민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었고 이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에도 만나서 다 내용을 설명했는데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인천시가 받은 혜택도 꽤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립지 소유권을 이양받게 돼서 이에 따른 수조 원대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네. 매립지 관리 공사도 이관되고 이와 관련된 뭐 환경산업 실증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시설의 이양 등을 통해서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갈 것으로 보고요. 예. 또 내년 바로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상금을 매년 약 500억 정도 인천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또 도시철도 1호선이라든가 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의 조기 착공에 대한 적극 협조 등을 통해 갖고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 못지않게 그동안 토지 소유권과 면허권도 갖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었었는데 인천시가 매립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매립지 공사를 이관받게 되면은 인천시 매립지 관리공단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저 공기업 설립을 위한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타당성 용역 이후에 주민공청회 또 설립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공산이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공사 노조가 그 관할권 이관에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네, 지금 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이제 고용 승계 문제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최대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외 환경 공공성 호태나 국가 폐기물 처리 기반 붕괴 등의 염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 수도권 매립공사 재정 운영이 올해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약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예, 현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재정 규모라든가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인데요. 예. 이 결과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반입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지고 예. 문제는 풀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공사 그리고 관련 이제 시설이 인천시로 이전에 따른 그 보다 큰 경제적 가치라든가 매립지 정책의 주도를 할 수 있는 그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뭐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합의안에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3사 매립장의 15% 사용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때 가서 대체 매립지를 못 찾는다 하면 또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노력보다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틀, 예.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마련한다고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야 되고요. 예. 다만 이 대체 매립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15% 사용은 서울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협상 과정상의 문제였을 뿐이고 예. 결국은 3-1공고를 쓰면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한다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확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이런 제가 같이 이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또 우리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서 이 대체 매립지 조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곧 수도권 해안 매립 조정위원회에서 이 추진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논의를 해나가게 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경기도도 이 기본적인 원칙에 전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틀에서는 이론이 없고요. 앞으로 이제 이 추진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어 가게 되겠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합의된 이후에 일부에서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천 시민에 대한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미 제가 지난해 이 매립지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나 뭐 환경부의 정책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당시 서울시장께서는 이 저희 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와 함께 인천 시민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과 또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겠다고 언급한 바를 분명히 있고요. 또 이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인천에 소재한 그 매립지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증폭돼 있을 뿐이고, 서울시장도 이번 합의 과정에 함께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선제적 조치라든가 이 합의 내용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안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이관받은 뒤에 자산 운영을 서울시 경기도와 별도로 합의하는 조항 갖고도 말이 좀 있어요.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가 매립지뿐만이 아니라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이라든가 은폐수 처리 시설과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 건설에 3개 시도가 공동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환기도도 이 공사의 자산 운영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향후 관계기관과 논의해서 참여 방식 등을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지금 그 시장께서는 취임 1주년이 조금 지난 상황이에요. 그동안의 소회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그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사업들이 중단 지체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신에 인천이 갖고 있는 발전 잠재력과 성장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극복할 과제일 뿐이다. 인천의 이제 잠재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지역이 바로 인천이다. 이런 의지를 갖고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립지 문제를 비롯해서 대형 사업들이 중단 지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가고 있고요. 특히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초특단의 노력을 하면서 재정 건전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뭐 당장에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이 피부에 느껴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 또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면 이런 부분은 능히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재정 건전화 말씀 방금 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도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이 그 과도한 부채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 국비 확보라든가 교부세 무려 지난해보다 84%나 증액받기도 하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인천의 자체 그 미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공사 설립 등 인천의 미래 성장 가치를 관광 산업의 주력을 해서 해나갈 계획이고 특히 그 인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해외적인 투자 유치의 최적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서 또 인천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뭐 여러 차례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해왔고 지금 성과를 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인천의 재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의 발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서울 중구 중년동에 사는 민규 할머니입니다. 수영이 아빠,
만 30년을 근무한 한 직장을 퇴직하니 매우 섭섭하고 서운하시죠?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만큼 가족과 행복이 당신 곁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부터 삶의 반환점에서 당신의 제2의 인생이 전성기로 생각하고 힘차게 하고 싶은 일들 해요. 변함없이 가족들은 사랑으로 당신을 밀어드릴게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신청곡은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남편분께 힘을 드리는 그런 사연이 도착했군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오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죠.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수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비용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곡 듣겠습니다.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네, 시각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 투표로 선정된 우리 동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내 전역에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임팩트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있었던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또 오늘부터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35개 단체를 모집합니다. 자격 제한은 없고요. 선정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선정된 단체는 9일과 10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사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 27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공모해 신청해서 중소기업이 참가한 기술개발 사업 계획서를
3단계에 걸쳐 심사한 뒤 기업 주도 14개, 창업 R&D 7개, 북부산업 도약 지원 7개 등 총 28개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선정된 기업은 내년 6월까지 최대 1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 문제로 기술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R&D 사업입니다. 인천시 부평구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4천여 명을 적발해 모두 7억 9,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인 1,700여 건을 조사해 640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이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설안전과 손임성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건설안전과장 손임성입니다. 네, 경기도가 포트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택시를 활용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를 보면은 도로 연장은 한 수도권의 56%로 절반을 넘고 그 자동차 등록 증거일 또한 전국 평균 3.0%보다 많은 3.5%로 전국 최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또한 최근 3년간 그 포트홀 발생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에 약 5만 3천 건, 2013년에는 5만 9천 건, 작년에 2014년에는 7만 4천 건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그 점검과 보수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긴 도로 연장과 수많은 그 도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현재는 공무원이 현장 점검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포토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어 저희 경기도에서 고민하다가 택시가 365일 24시간 골목골목을 누비는데 착안을 해서 개인 택시를 활용한 민간 협업 신고 시스템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네, 택시 운전기사들의 협조를 받겠다는 내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 먼저 저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만들기 정착을 위해서 지난 4월 27일 그 남경필 도지사님과 그다음에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 스마트 카드사 대표님들이 만나서 민간 협업 행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을 보면은 한국 스마트 카드사에서는 포털 택시 신고 시스템 개발을 무상 지원하게 되고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는 모범 운전자를 추천을 하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모범 운전자로 구성된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운영과 신속한 포털 보수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 택시 이제 모범 운전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도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이 포털과 같은 도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은 택시 내에 설치된 카드 결제용 요금 단말기 1번 버튼을 눌러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요금 단말기에는 요금 결제 이외에 포토를 신고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택시기사가 누르게 되면은 도로 위치 정보가 단말기 내에 내장된 GPS 기능을 통해서 포토 택시 신고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정보가 그 신고 위치는 물론 접수, 보수, 일치 등의 정보가 웹사이트 지도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해당 정보를 토대로 도로관리청에서 보수를 실시하는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모니터링단 벌써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별도의 혜택도 있습니까? 네,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단 운영이 평소에 이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모범 운전자 중에서
그 운송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제1기 모니터링단 약 30명이 지금 선정돼서 지난 7월 1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기에 이어서 8월까지는 하남, 안양, 연천 등 제2기, 그다음에 계속해서 3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최종적으로 그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별도의 혜택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자원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주는 이 모니터링단 활동 우수자에게 저희들이 이제 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며 또 추가적으로 뭐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좀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서비스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택시가 365일 매일 쉬지 않고 도로 구석구석을 누비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좀 더 신속하게 도로 파선을 발견하고 또 보수해서 우리 도민들의 차량 운행의 안전을 좀 높이게 되고 또 이름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이제 연말에 이제 이런 모니터링단 운영을 저희들이 이제 성과라든지 신고 체계 정착 등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좀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이제 최근 지금 추세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바이 프로젝트 시범 과제로서 이제 좀 더 나가서 전문적으로 통신사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도로의 포트홀뿐만 아니라 다른 노면 상태까지 감지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향후에는 이제 이와 연계해서 좀 시스템을 통합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건설안전과 손임성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7월 한 달간 무료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복궁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한 지 10년 되는 해에 여기를 이렇게 조성을 하시고 저기 보여져 있는 저 공간이 건천궁입니다. 고종과 부인인 명성황후의 그렇죠 사적인 생활 공간이죠. 고종 황제께서는 당시에 찍을게요. 근대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어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경복궁 문화관광 해설사 김은숙입니다. 경복궁은요,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고요. 또 규모도 제일 큰 궁궐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4대궁하고 종묘, 그다음에 조선 왕릉 무료 개방입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인터넷에서 무료 개방한다고 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경희를 보고 연못에 있는 향원전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궁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문이긴 한데 항상 야간에만 오다 오랜만에 낮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도심 속에 이런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 기쁘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한국어 해설 듣고 그 아이하고 지금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게 굉장히 재밌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공부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가 7월 한 달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4대궁 가운데 경복궁 다녀왔네요.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죠.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2089번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논농사를 지으시는데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모내기도 못하셨다고 올해 농사는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농사 지으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기운 없어 하시는 두 분 뵈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학에 놀러 갈게요. 힘내세요. 보내주셨고요. 4396번님,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 자기야 힘내.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삼겹살 사다 놓을게.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콜 힘내. 사랑해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선희의 길을 떠나자.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네, 이상순입니다. 네, 다음 달 설립될 예정인 인천관광공사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건은 타당성 검토는 물론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회에서는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하고 여전히 파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우선 가장 큰 논란은 공사 설립 추진 과정 중에서 시가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공사의 수익 사업으로 호텔과 항만 면세점 운영 등을 통해서 2017년부터 수익을 올리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항만 면세점이 들어설 국제 여객터미널 공사는 2018년 6월에나 완료된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설립안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다면서 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관광공사가 전임 송영길 시장 시절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유종복 시장 당선 이후 부활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관광공사 설립 안건은 시의회에 올라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파행을 겪긴 했지만 이번 주에도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한 차례 경론이 예상되고요. 오는 7일과 13일에는 시의원들의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는 또 파행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가 14일쯤에 시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이 예상되는데요. 인천시의회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 설립안이 결국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적한 대로 공사 설립을 놓고 정치적, 경제적인 논란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공사의 수익 모델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네, 결국 뭐를 해서 이익을 낼 거냐, 또 결국 적자를 내다가 인천시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천시 일각에서는 관광공사가 주 수익 사업으로 별도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꽤 설득력 있게 퍼져 있습니다. 네. 장소로는 월미도 공원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온갖 장애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월미도에는 월미 모노레일이라고 하죠.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당장 이번 달 말쯤이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이블카가 운행된다면 두 사업이 당연히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모노레일 사업 계획을 확정해 놓고도 이런 계획이 또 시작된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 밖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소문이 크게 돌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도 배후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상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더위가 제대로 시작되는 7월인데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그야말로 폭염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고통스러운 더위입니다. 몇몇 직장에선 넥타이는 물론 반바지까지 허용되는 이른바 쿨비즈로 체감 온도를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만한 음악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윈터플레이의 세월이 가면 들으시면서 시원한 냉커피나 아이스티 한 잔 추천합니다. 네, 장선문 감독이 추천한 세월이 가면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